아무 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코너인데요. 저번에 파일럿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아무 말 나들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우리 김경탁 편집장님이 같이 진행을 해주실 건데 한번 저번에 파일럿 이후 소감을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난주 좀 방송이 당일날 결정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게 최재성 의원 그 출마 선언 엮여가지고 막 시간 이게 몇 분이 하냐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딱 들어왔는데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박평님이 적극적인 리액션 딱 보니까 귀에 팍팍 꽂히면서 놀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주부터 좀 정신 다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 리액션은 계속 진행됩니다. 제가 이렇게 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마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무 말 나들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예. 자, 어떤 단어를 주제로 잡으셨나요? 예, 오늘의 키워드는 정치입니다. 정치. 예. 정치. 예, 2004년에 그 넥스트 5집 그 대한민국이라는 앨범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아들아 정치만은 하지 마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엄마 하는 얘기 귀가 닳도록 맘대로 살아 하고 싶은 거 해. 딱 하나 사람처럼 살고 싶거든. 아들아 정치만은 하지 마. 이렇게 해서 하는 가사가 있어요. 예. 예. 저희 이 금요일 방송은요, 이 뉴스 신세가 굉장히 예능화되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래. 예, 2004년 그의 6월달에 나온 앨범인데, 그 3월달에 탄핵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되게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국회 혐오, 정치 혐오 이런 정서들이 엄청나게 가장 극에 달했던 시기고, 그때 총선해서 또 열린우리당이 원내 일석을 차지하긴 했는데 그때 탄도리들이 또 이게 기대했던 만큼 거에 비해서 이게 그러니까 새물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게 새롭다는 느낌이 안 드는 되게 지리멸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그렇죠. 이후 10년간의 그런 이 정치 혐오가 계속 그런 더 점점 더 커져가는 정말 그런 것 같은 시기였죠. 게 저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하지 마라.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정치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조금 혐오감도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굉장히 뭐 그런 이야기를 해. 이런 게 사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치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정치 혐오가 도대체 왜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뭐 진짜 가장 깊게 못 들어갔지만 우리 나들이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가보죠. 예. 일단 사전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고려대 한국어대 사전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이게 1번이고요. 2번이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과 권력을 얻거나 누리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교섭하고 정략적으로 활동하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 사전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이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저는 이 글을 보면 지난 정부는 정치를 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자유한국당도 정치를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이런 거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또 보니까 이 정치라는 정치 단어에 대해서 이게 메이지 시대 일본인들이 만든 신조 한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정치가 그럴까 해서 조선왕조실록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59건이 검색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미 예전부터 신조 한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옥스포드 영양사전을 또 이게 찾아봤어요. 폴리틱스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첫 번째 정의가 대중의 삶 안에서 힘을 쟁취하거나 사용하는 데 관련된 활동,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부정적이다.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disapproving 가로 안에 들어 있고요. matter concerned with getting or using power with an particular group or organization. 그러니까 해석해 주시면 특정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파워 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협작, 모사, 이런 뉘앙스로에서의 정치를 두 번째 뜻에서 담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전 정부와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거가 아니고 사실은 수입품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정치하면 또 정치 구단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 구단이면 그러니까 1단, 2단, 3단에서 9단까지 중에서 9단 뭐 가장 높은 단이다. 그렇죠. 구단이면 제일 높은. 근데 구단이라는 이 수식어를 받는 사람이 딱 3명밖에 없죠. 삼김. 삼김. 예, 김대중, 예. 김영삼, 김종필. 예, 그분들은 이게 당을 만들었다 부쉈다 하고 막 판세를 막 어떤 한 가지 말 한마디로 막 흔들어 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이건 진짜 고수다. 이런 네. 느낌으로 잡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는 이 삼김을 뛰어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입문한 지가 별로 안 되셨는데 그래서 정치 구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만 사실은 정치 구단은 아니고 정치 천재. 아, 정치 천재. 이세돌이 등장했을 때의 느낌. 아, 그럼 어떤 느낌 받으세요, 혹시? 문재인 대통령님? 정치. 저도 그래요. 그냥 진짜 천재다 이런 아, 생각, 천재? 예,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신께서는 정치 잘 못한다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게 그 정도인 거죠. 아, 그분 수준에서 못하는 게 그 정도인가요?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국 정치판에서의 네. 뭐 알렉산더 대왕 같은 느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예, 그냥 소수 군대를 가지고 네. 그냥 거의 전 아시아를 갖다가 완전히 종횡무진하는 이런 느낌인데 물론 알렉산더의 전술이나 뭐 전법 이런 걸 나중에 보면 우와 천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러나 사실 굉장히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일정한 패턴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그 강대국들도 이 알렉산더 군대의 진군을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딱 그런 느낌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행보라든가 어떤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죠. 정치학 교과서 또는 뭐 헌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고요. 그거를 이미 다 예고해 놓으셨어요. 대선 그러니까요. 과정에서의 공약이나 이후에 국무회의나 뭐 어떤 대국민 연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얘기를 하시고 그대로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나 저기 갈래 그러고 뚜벅뚜벅 가시는데 그걸 아무도 막질 못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결점 보병부대의 전공법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어우,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결점. 예, 전공법. 확실히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떤 정치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묘사일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이게 종종 하는 얘기가 이게 문재인 같은 사람은 세상에 문재인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50년 집권을 하려면 이 문재인 같은 사람 다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눈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사실 우리가 좀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에 대해서도 네. 또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예,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게 폴리티션의 첫 번째 정의가 정치인, 정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뜻도 똑같이 이게 못마땅한 느낌을 담아서 정치꾼 혹은 정상배 이렇게 담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정치인, 정치 지도자 이런 얘기할 때는 스테이츠먼이라고 또 따로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폴리티션의 뜻을 딱 보니까 이게 또 이 국내 사전들 딱 다 둘러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동아출판에서는 이게 정치쟁이, 모사, 출세주의자, 권력주의자 이런 뜻이 또 담겨 있고 YBM 사전에서는 행정관, 책사, 간신배, 알랑거리는 사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들이 추가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단어, 정치인이라는 단어 안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긴 하군요. 그렇게 그렇죠. 사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정상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그 단어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요즘 사람들은 좀 이게 뭔 소리야 하겠지만 예, 정상배. 어렵거든요. 이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정치가와 결탁하거나 정권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라는 뜻이래요. 503물이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딱 떠오르죠. 최순실 전 대통령 이런 분이 이게 공식직함은 없지만 예. 이게 실체적인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좀 이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런 최순실 같은 사람이 이게 폴리티션인 거죠. 그러니까 2번 뜻의 폴리티션. 정상배. 예. 참, 예. 굉장히 새로운 단어를 또 알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최순실이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전적으로 정치인이 맞는 거예요. 그렇군요. 폴리티션이 맞는 건 네. 참. 이게 바지 대통령으로 밝혀진 박근혜 씨가 네네. 이게 재판에서 이 판사가 자 이름이 뭡니까 박근혜입니다 하고 그다음 직업이 뭐죠 할 때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했잖아요. 아, 박근혜가 무직이라고 답했다. 예. 근데 이게 정치인이 사실 이게 직이 없는 정치인은 무직이랑 사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예, 어떤- 전직이 되면 맞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버르장머리가 고쳐지는. 이게
전직이 되면 그러니까 무직이나 사실 무직보다 나쁘죠. 예. 네. 아 전직은 무직보다 나쁜 거예요? 아 그럼요. 아주 안 좋습니다. 그거. 그래서 이게 네. 그러니까 여행 같은 거가 뭐 입국 서류 같은 거 쓸 때 네. 직업란에다가 정치인 쓰면 이게 사실 무직이란 뜻이거든요. 주로 정당인이라고 많이 씁니다. 아 정당인이라고. 근데 정당이 또 이게 내세울 만한 정당이 아닐 때 또 정치인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 의원, 뭐 전 장관 이렇게 다양하게 정치인을 묘사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건 결국 뭐 무직이나 다름없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처음에 예. 이 내용 처음에 이제 넥스트의 노래였죠. 아들아 정치만은 하지 마. 이 가사를 직접 불러주셨는데 예.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도 사실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전직이 아니더라도. 예, 이제 네. 그 지금 야당들이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야당의 문제다.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이러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죠. 아마 재원 이후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그게 왜 예전에 그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나라당 그 당시면 뭐 한나라당 뭐 한국 신한국당 뭐 네. 이런 쯤이었나요? 아무리 쟤네가 나빠도 그래도 인물은 저 당에 많다. 뭐 그러고 그렇죠. 이쪽 민주당에는 뭐 사람이 없다. 뭐 능력이 없다. 약간 요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면 바보 소리 됐잖아요. 지금. 딱 봐도 저쪽에는 되게 패륜적이고 네. 못생기고 얼굴에 심술이 뚝뚝 묻어나잖아요. 심술하고 이마에 받고 다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능력 있는 그렇습니다. 전문가, 엘리트 이런 어떤 인식 그런 개념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온 것 같아요. 반면 네. 자유한국당과 뭐 바미당 이런 쪽들은 그 우악스럽고 우악스럽고 막말하고 막말하고 무능하면서 무능, 굉장히 나태한 이미지. 심지어 버르장머리도 없는. 그러니까요. 나태한 이미지니까 또 생각나는데 잠자는 사진들 그러니까요. 엄청 많잖아요. 맨날 졸고 있고. 맞네요. 국회에서 이렇게. 네. 그 결서광 이런 거 뭐 보면 국회는 뭐 길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는데 뭐 추모식 같은 거 할 때 자잖아. 그러네요. 가보니까. 네. 게다가 뭐 저기 새로 들어오는 저기 영입 인사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들깨로 조련시키겠다. 아니 뭐 정치인으로 살아야지 왜 갑자기 그러니까요. 들깨야? 그래서 멀쩡한 저기 저 사람을 갖다 들깨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민주당이 이게 갑자기 딱 올라온 시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맡던 시절. 예. 그리고 예. 인재 영입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안철수와 그 무리들이 우르르 나갈 때 한 명씩 땅에 나타날 예, 때 그렇죠. 그럼 우린 이 사람 또 왔어 이렇게. 아니 그때 심지어는 그 여파로 인해서 당원들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시기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당대표 시절을 겪으면서 굉장히 체질 개선이 됐고 예. 아주 강한 정당으로 발전했다면 그 외에 이제 야당들,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뭐 국민의당 지금은 합쳐졌지만 그런 당들은 오히려 굉장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없어지고. 뭐 고령화 영향도 있을 테고 예.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많이 들어갔죠. 그 저게 그냥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조경태 내보내고 표창원 박주민을 받았는데 정확하네요. 그렇죠. 조경태가 나왔네요. 반면 저기 자유한국당의 경우 조경태를 영입하고 요번에 새로 이제 없던 사람 배현진을 영입했는데 그 배현진을 또 들깨로 만들겠대요. 그러면 도대체 이 당은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아니 그 전까지도 그렇게까지 뭐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들깨 수준으로까지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너무 저기 우울하고 암담하고 깜깜하죠. 아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직 뭐 공개되거나 아니면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이 공천 장사 같은 거 하면서 정말 능력 있거나 이런 사람들 말고 뭔가 좀 그냥 그런 식으로 부정하게 좀 국회의원 된 그래서 능력이 좀 떨어진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뭐 그런 이런 측면도 의혹, 있었죠. 의식 예. 이런 거 해도 근데 되죠. 공천 장사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이 힘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당 자체가 좀 젊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젊은 당원들 위해 좀 젊은 당원들이 지지할 수 있는 괜찮은 정치인들이 많이
앞으로 나오고 네.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 프랑스 어떤 철학자가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 네. 이런 말을 했고 또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가는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또 네네. 플라톤 아,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 맞습니다. 아, 우리가 그런 수치를 지난 9년 동안 당했지 않습니까, 진짜. 근데 이런 비슷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최고로 꼽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네. 2002년 12월 18일 밤에 전파를 탔던 광고 카피인데요. 예. 예, 동영상 써주세요.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살아가야 할 세상을 그려보세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회창, 권영길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호 2번 노무현입니다. 아, 좀 울컥하네요. 예. 예.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살아갈 세상을 그려보세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주신 말씀 잘 듣고 있다고. 네. 오늘 아무 말 나들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